네,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사실상 주도했고 김정은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협박도 다시 시작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조직을 상설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황태순 위스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성택 숙청 누가 주도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회 세미나에서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최룡해가 주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회 통일안보위원회, 통일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YTN에 출연해서 부가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네. 직접 내용을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장성택의 처형은 최용해가 역쿠데타를 해서 장성택을 처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영호가 가장 이제 군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한 6개월간은 이영호 총참모장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장성택 쪽에서 저녁에 이영호 총참모장의 집을 급습을 해서 20여 명을 사살하고 이영호를 체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그 장성택을 처형을 함으로 해서 북한 권력의 중심이 이영호 군에서 장성택 당으로 또 당에서 또 군으로 오게 되었고 김정은은 그 백두 혈통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군부인 최용해 총정치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북한 권력이 굉장히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정책 노선이나 이권을 위해서 권력 투쟁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안보 태세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도 확고히 해야 되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또 전 국민들이 그런 네.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외통 좀 안홍준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외통위원장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외교 통일에 오랫동안 뭐 뼈를 굵게 오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외통위원장이 뭐 당연직 정보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서 이제 안 의원 쭉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장성택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장성택과 최용해가 주도해서 지난해 리용호를 갖다가 실각시키고 그다음에 장성택을 이번에 최용해가 실각시킨 연후에 김정은은 꼭두각시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목은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북한은 이미 1945년 김일성이 소련에서 넘어와서부터 그동안 수많은 피해 과정을 겪어서 이미 주체 사상과 수령제로 만들어진 뭐 국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령제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어떤 아주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습 왕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실권이 없고 또 최용해가 그렇다고 벌써 원래 군 출신이 아닙니다. 쭉 보면은 뭐 사로총으로부터 출발해서 군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뭐였냐니까 황해도 책임비서였어요. 그러다가 막판 한 2009년, 10년경에 이제 군의 대장 계급 달고 들어와서 또 아시다시피 총정치국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우리나라 그 군대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기무사하고도 좀 다르고 하여튼 좀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군대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권을 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항상 당이 군을 통제하거든요. 당이 군을 통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총정치국장이 나름대로 파워를 갖는 건데 지금 보면은 안홍준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최용해가 그렇다고 실병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쉽게 해서 군에 그 많은 군단장, 사단장급들을 갖다 장악한 가운데 그걸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과연 힘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번에 장성택이 숙청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나왔던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용해 총정치국장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발탁한 네. 이번에 보니까 12월 17일 날 바로 김정은 왼쪽에 최용해, 그 왼쪽에 리영길 총참모장, 네. 그 옆에는 장정남, 예. 리영길과 장정남은 50대로 추정되고 있는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군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조현준 예. 조직 제1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의 명을 받들어서 장성택을 쳤다는 것이 네. 오히려 더 합리적 분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예, 지금 안홍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뭐 일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첩보든 아니면 정보에 관계없이 예,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갖춰져 있는 권력 구도라고 하면은 일단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김정은 자체가 모든 권력을 실제 장성택을 처벌하고 이런 걸 사실 네, 할 수 예. 있는 능력은 네. 없습니다. 이제 겨우 한 2년밖에 안 됐는 그런 독재 권력인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좌지우지 했던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렇게 됐죠. 아버지 김일성이가 있을 때 김일성을 수령으로 신격화시키고 우상화 작업한 게 바로 김정일입니다. 예, 예. 그게 어디서 했느냐면 당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당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당 조직 지도부에서 예, 예. 김정은을 지금 수령으로 소위 유일 영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큰 틀림이 없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앞으로 김정은이가 뭔가 명실상부한 유일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걸 공고화시키려고 하면 예. 군대를 틀어줘야 됩니다. 아. 네. 그럼 군을 어떻게 틀어지냐면은 바로 예. 당적으로 틀어지도록 해야 예. 됩니다. 그래서 최룡해가 바로 당 관료이면서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당적으로 군대를 통제하도록 하는 게 바로 총정주국장 자리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당의 결정을 내리면은 그게 국가안전보위부든 군대든 어디든 다 예. 따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들 지금 이용호를 나름대로 척결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장성택을 또 처형하고 예. 하는 데 있어서는 최룡해가 상당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네. 안 의원님의 말씀은 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렇다면요. 앞으로도 군과 당의 이런 권력 투쟁이 또 근데 벌어질 수 지금 이게 있을까요? 군과 당의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요. 네. 군은요,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통제.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국이 있습니다. 정치국 내에 거기에서 상임위원이 있고 정위원이 있고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옛날에는 이영호가 죽기 전에는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데 바로 이 상임위원회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영호가 거기서 나가버린 상황에서는 바로 최룡해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인 파워 갖고 있는 사람 두 예. 사람이나 볼 수가 있죠. 벌써 이미 최룡해의 역할은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위 군복을 입고 정책적 예, 결정을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제 군과 당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당을 통한 군을 통제를 제대로 지금 해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네. 바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문제는 바로 당 속에서 어떻게 충성 경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충성을 하느냐 아, 예, 예. 이런 어떤 예. 경쟁이 있을 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김정은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네. 그야말로 유일 독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파워가 있는 권력이죠. 네. 그러나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게 서로가 알력, 갈등 예. 이런 아.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여러 가지 충신들이 예, 충신들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가 충성 경쟁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예. 것을 표출될 수가 있죠. 지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은은 유일하게 지금 유일 영도자로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갈등 구조 속에서 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기 예. 때문에 그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의 어떤
유일 영도 체계하고 지금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정은은 아직도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 추가적인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면 급격하게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내부에서 그런 모순과 그런 알력, 갈등이 있다면 아마 외부적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적 위기를 갖다 극복해 나갈 겁니다. 예. 그건 늘 그래왔고 앞서 우리 정현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같은 경우는 1973년 자기 작은아버지였던 김영주와의 예. 권력 투쟁에서 자기는 작은아버지를 꺾고 그다음에 인민군 최고 사령관직을 갖다 91년에 얻을 때까지 물경 18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군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다 확보한 상태에서 91년부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94년까지 3년 동안은 사실상 김일성 주석은 이른바 상황으로 뒤에서 물러 앉아 있었고 예. 김정일이 거의 단독으로 권력을 갖다가 행사할 만큼 그러고 나서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고도 3년 동안을 갖다가 이른바 그 유훈 통치기간 예, 예. 그 어떤 국상기관으로 정해서 예. 3년 탈상한 이후에야 97년에 국방위원장에 오르는 나름대로 치밀한 그래서 그 한 20몇 년에 걸친 세력을 굳혀가는 가운데 결국 이제 굳혔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 후계자로 지목된 게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생전에 지목하고 도합 이제 2년 탈상했습니다만 이제 5년인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밑에 충성을 갖다가 이제 유도해서 충성을 하려는 그룹끼리 충돌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부의 어떤 체제까지를 흔드는 그런 위기에까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가능성도 뭐 엄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보다 큰 문제는 이번에 보면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그 네. 예. 국가보위부에서 했던 대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더 큰 위험은 예, 이게 예. 경제 문제예요. 북한은 예. 경제 문제에서 그건 뭐 장성택 이번에 판결문에 나옵니다만은 인민의 생활과 어떤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데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장성택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가시적인 뭘 내주지 않는다면 이른바 쪼개져 있으면서 김정을 바치고 있는 그런 예. 그룹들 간의 알력에서 자칫 그런 모순들이 드러났을 때 아마 그건 밖으로 위기를 조성, 즉 도발이죠. 예. 그 도발의 그 가능성 이것은 사실 이중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지금 그 소위 이제 김정은 그 유일 영도 체계를 굳히는 과정에서 네.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서 네. 외부의 어떤 적을 새로 만든다든가 긴장 조성하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요, 어제 그거 네.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자체를 확고히 하고 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활용할 때 바로 이게 또 그 군사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아마 내년 3, 4월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추가 핵실험 한다든가 말씀하십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표한 국방부의 판단은 바로 일인대 접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상당히 어제 신빙성이 북한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도발하겠다 이런 협박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하시라도 그 소위 선전선동이라든가 소위 이게 그 유일 영도자 이름 예. 만드는데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협하는 거는 만약에 그럼 하지 시험 않으면은 가능성은 그거는 별로 완전 없는 철칙이 건가요? 됩니다. 근데 가능성 자체는 네. 사실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능성이 또 너무 많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데 있어서 뭔가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시라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비록 가능성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있을 확률은 또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북한의 행태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예. 오늘 발표가 됐죠. 청와대에서 NSC 상설, 사무조직을 상설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짧게. 예, 굉장히 사실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보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을 갖다 사실은 NSC라고 이제 결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NSC하고 국가안보실하고 예.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실하고 합쳐서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보면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보면은 북핵을 중심으로 육자회담, 특히 보면 미국과 중국이 좀 보면 서서히 네, 충돌하고 있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래서 좀 국가안보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NSC의 중추적
기능으로 삼겠다는 이번에 개편 방향은 뭐 나름대로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황태순 위수점센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